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0월 21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상승 없이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요. 현대건설이 3.7% 상승했고 한전기술이 11%, 성황밴드가 5% 정도 반등하면서 진행되었고요. 나머지는 큰 상승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증시 전체는 또 크게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다른 종목들도 좀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정 테마, 특히 이제 조선 테마가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미국과의 그런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금 이 테마에 또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테마, 그 다음은 또 원전 테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향후 이제 APEC 회의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읽어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코스피는 3,823포인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0.2% 올랐고요. 간만에 이제 윗꼬리 단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쉴 새 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두 다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특정 반도체 테마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 견인을 이끌어냈고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만원 가까이를 찍으면서 최근 단기간에만 3배 가까이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 코스피도 3,800포인트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나스닥도 어제 1.4%가 올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니케이도 지금 이제 49,000포인트를 찍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상해종합도 1.3% 올라가면서 3,9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시 전체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큰 매수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수급 보시면 어제 오늘 해서 조금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워낙 많은 매수 들어와서 지금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기관 투자자는 이틀 정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 1조 2천억 정도가 집중되었는데 향후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4% 정도 떨어졌습니다. 쌍봉 근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추가적인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이 될지 아니면 밀어 올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7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4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 60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고요. 일단 조금 더 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430원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씩 다시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400원대로 이제 뚫고 나가서 점점 저점을 높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대로 또 한번 밀어 올려서 이제 1,400원 후반대까지 다시 한번 진입을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확실한 것은 이제 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저점 자체가 이제는 올해 저점이 1,400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지금 계속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움직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보았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제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APEC 회의 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은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윤곽이 드러나서 이제는 그 뒤에 조만간 협상이 할 수 있는 거의 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걸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요.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장기적인 이 흐름이 조금 이제 시장의 부담감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종료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제도 나스닥이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이제 끌어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지연이 되면 될수록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특히 트럼프도 조금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도 세게 나와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펼쳐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그런 여러 국가 간의 관세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봤을 때 향후 이제 그런 압박감이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텐데요. 그게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될 수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에이펙에 대한 행사가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이제 트럼프의 정치적인 그런 이 뭔가 턴어라운드를 위해서는 본인만의 뭔가 이제 의미 있는 그죠? 발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미 관세 협상에 도장을 찍는 거, 미중 관세 협상에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거, 그리고 뭐 북한과 또 만날 수도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템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게 에이펙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발표가 밀렸다가 드디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9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물가가 너무 높게 나왔다면 또 한 번 시장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 모든 자산들이 올라간 만큼 확실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고 있고 고용지표는 좋지 않으나 물가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흐름을 계속 읽어가면서 진행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곧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느냐 그런 것들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 자,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는 이제 4%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금리를 한 0.75%, 1% 가까이 떨어뜨렸는데도 장기금리가 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우려스러웠는데요. 지금은 장기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금리를 내릴 만한 그런 명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월 의장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고 양적 긴축을 멈추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은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몇몇 이제 그런 변수들만 좀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보았고요. 종목 이제 하나씩 보면서 또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보겠습니다. 200원 상승했고요. 85,5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출발 좋았습니다. 크게 이제 올라가는 듯 하면서 좀 눌러졌고요. 코스피에 대한 흐름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5,500원으로 진행되었고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점 밀어 올리면서 8만원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상승을 한 뒤에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횡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이제 조선에 대한 테마 움직임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이번에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의 그런 미국과의 원자력 협상이 제대로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원자력 테마도 이런 식의 대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 대장주가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그런 계기로 이제는 올라가면 10만원까지도 바짝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74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어제 그제 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일 정도 매도가 나왔고 300만 주 정도 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마찬가지 연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좋은 에이펙을 앞두고 이렇게 매도로 좀 시작을 한다는 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향후 이제 좋은 소식 나오면 저수급도 반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은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 주가에 대한 명분은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에 대한 리스크, 그런 이제 비용들에 의해서 3분기 실적이 꺾였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은 사실 그 이상입니다. 그 멀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제 원전 협력, 그 다음에 현대건설로서의 향후 이제 다른 EPC 건설, 그런 플랜트 건설들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건설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한다라는 그런 신호를 딱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뭔가 바닥 라인을 다지고 뻗어나가는 움직임이 한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뚫어냈고요. 61선까지 뚫으면서 음봉구름 통과시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건설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있다. 외국인 투자자 12만 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 11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매수 진행되었고요. 움직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한전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11% 가까이 올라갔고요. 한전기술이 유일하게 지금 원전 종목 중에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좀 이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향후 이제 이 가능성을 봤을 때도 뭔가 미국과의 그런 핵 협력 개정 이런 부분들이 한전기술에 또 수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인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크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121선을 찍고 단숨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제 찍었던 고점 라인을 뚫고 나갔고요. 이제는 12만원 정도를 뚫고 나간다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면서 한전기술은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 29만 주, 30만 주 가까이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10만 주 매수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S&T 에너지. 오늘은 큰 상승 없었습니다. 출발은 좋았는데요. 좀 눌러지면서 마찬가지 진행되었고요. 큰 변화 없었습니다. 121선 라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좀 유지해주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T 에너지도 올라가면 바짝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조정 깊게 들어왔지만 사실 전체적인 모멘텀만 살아있다면 충분히 계속 가져가 볼만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46,000주, 기관 투자자 43,000주 매도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BHI도 최근에 굉장히 약한 모습이죠. 한번 소주 공시 띄우고 쭉 떨어뜨리면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 이상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는 또 무섭게 올라가는 종목이고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주가를 흔들면서 진행시킨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BHI 분명히 모멘텀 좋고요. LNG, 원전 이런 기자재 관련해서 BHI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61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는 뭔가 명분이 생겼을 때 이 떨어졌던 부분을 바짝 또 밀어 올리면서 빠르게 상승이 진행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19만 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37,000주 매도했는데요. 양매도 진행되었고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인데 일단 물량이 다 나오고 나면 다시금 이제 어떤 명분으로 의해서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광밴드고요. 성광밴드는 오늘 원전 테마 때문에 올랐다라기보다는 일단 선박과 같이 묶여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광밴드도 LNG에 대한 관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LNG 선에 들어가는 관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원전 테마도 묶인 것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 관을 또 제작하는 기업이라 이렇게 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갈 듯 말 듯한 그런 포지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점 라인을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계속 121선을 주기적으로 찍어주는데 일단은 밀어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 수렴 구간 만들면서 뻗어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5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개선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태용이고요. 태용도 오늘 강하게 출발했다가 눌러졌습니다. 그래서 121선 따라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이제 이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확실히 보이죠. 대신 이제 상승이 가는 듯 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러다가도 점점 수렴 구간 만들면서 주가를 한 번에 뛰어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겠지만 태용 같은 경우도 선박 엔진과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조선 테마들 올라갈 때 유일하게 좀 못 간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원전 테마에 엮이면서 원전과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태용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하는 기업이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세도 지금 잘 따라서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밀어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한 1, 2주 정도 보고 에이펙을 계기로 힘차게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5만 주 매도, 기관 투자자가 10,000주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되었고요. 최근에 원자력 테마들이 대부분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진은 잘 버티죠. 오늘도 우진도 강하게 출발했는데요. 윗꼬리 달면서 아쉽게 눌러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지라인은 계속 형성하고 있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진 꾸준히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77,000주, 기관 투자자 32,000주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비슷하게 움직였고요. 네, 계속 이제 계단식의 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이 들어온 듯 하면서 오늘도 이제 반등을 시켜줬고, 외국인 투자자 17만 주 매도했는데 일단 매도세가 조금씩 이어집니다. 우리 기술은 10원 정도 하락해서 4,200원 정도 진행되었고요. 꾸준히 21선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 매도 나왔는데요. 네,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제 원자력 테마만의 움직임. 그게 이제 에이펙을 계기로 나올 수가 있고, 그 전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이슈, 국내에서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뭔가 우라늄 공급에 의한 우라늄 공급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으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모멘텀을 조금 꺾긴 했는데, 분명히 장기적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메가 트렌드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본다면 분명히 다시금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저는 사상 최고가를 당연히 다 돌파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다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가는 이 정도로 봤고, 종목에 대한 이 소식들, 그죠? 중요한 소식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시장에서의 이제 체코 원전이 있었죠. 체코 두코바니 원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가장 유력했던 게 사실 폴란드 원전이었거든요. 폴란드의 퐁투누프 원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퐁투누프 원전이 사실 이 두코바니 원전보다 LOI 계약 체결을 먼저 하면서 조금 더 빨리 뭔가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퐁투누프 원전이 폴란드의 정권이 바뀌면서 굉장히 애매하게 흘러갔었습니다. 폴란드 정권이 야권으로 바뀌면서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조금 더 힘을 주는 모습, 그 다음에 친EU 성향으로 인해서 그런 이 한수원에 좀 불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제 PGE가 제팍이 보유한 PPEJ 지분 50%를 인수, 예비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계약 체결이 이제 최종 계약이 내달 말에 전망이 될 예정이고, 이게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폴란드 국영전력공사가 민간 발전사 제팍과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모든 지분을 인수하게 되고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영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퐁투누프 원전 사업이 진행될 거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이 폴란드 정부가 우리나라 이 퐁투누프 원전 프로젝트를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달라고 또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는 않을 건데요. 근데 또 한번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이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수원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런 로열티에 대한 금액 제공도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최대한 기회로 삼아서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준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에 대한 성장세로 우리나라의 또 그런 제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퐁투누프 원전 기대되고요. 이것도 이제 프로젝트가 1400메가와트급 2기 정도를 건설하는 거였는데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가 40조 원에 달하고요. 그래서 이 LOI 체결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도 이제 올해 많은 돈을 부으면서 이런 원전 사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향후 퐁투누프 원전에 대한 움직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원전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데요. 사실 러시아 로사톰과 좀 이 MOU 체결을 하면서 러시아 쪽으로 또 유리하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두산과 원전에 대한 협력을 또 기대할 수 있고요. 가스터빈, 풍력, ESS 등 협력을 하게 되고, 베트남이 또 원자력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린투원 원전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제 수주를 누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만큼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수주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장을 뚫게 된다면 상당히 의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원전 사업, 그 다음에 발전 사업도 향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업이다. 그리고 세계 시장을 보게 되면 남아공도 5200MW급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조 2천억 랜드 규모, 하나 180조 원 규모인데요. 상당히 큰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사실 우리나라도 입찰을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입찰을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이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건설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이제 건설 역량이 있는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저런 국가들에게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캐파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들도 여러 개의 원전 플랜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짓게 되면 분명히 비는 곳이 생길 겁니다. 기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늘어지거나 혹은 일손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또 노릴 수 있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이야 뭐 조금 여유가 있겠지만 향후는 일이 들어와도 그걸 받을 수 없을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우려감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개정입니다. 핵 연료 재처리죠. 그래서 에이펙 계기로 정상회담에서 이 내용이 논의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국방비 인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난 8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농축 재처리를 포함해 안정적인 핵연료 확보 등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양국 원자력 협정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잠정 합의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우라늄 농축 권한이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다.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해 드리면 전체적으로 우라늄에 대한 수급이 꼬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원전을 늘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공급망이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게 러시아를 제재함으로써 공급망에 대한 이 복잡성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 이 수입국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늘어난 수요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국 자체만으로는 우라늄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재처리를 하게 또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이 또 미국의 우방국이기도 하면서 저는 핵 폐기물에 대한 굵직거리로 최근에 계속 그런 내부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그리고 핵 폐기물이 이제 연료로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 본다면 좋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핵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미국은 그것을 빌미로 또 자기들이 이득을 가져가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지금은 뭐 충분히 그렇게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펙 때 그런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한수원이 ISMR을 이제 개발하고 있죠. 그거를 이제 노르웨이에 계속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타당성 조사를 돌입하게 되는데 2030년대에 한 기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늦죠. 타당성 조사가 이제 25년, 26년에 진행되고 건설되는 게 이제 2030년대입니다. 2030년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뒤쳐져 있고요. 일단 SMR 한 기면 170MW급 모듈을 4개로 해서 680MW급으로 총 이렇게 용량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확실히 SMR 기술에서 해외 이 선진 국가들, 선진 기업들 대비해서 좀 뒤쳐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하는 모델은 사실 이 경소로가 아니죠. 그래서 고온가스로라든지 차세대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때도 이제 갔을 때 이제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이 기업들 차원에서도 계속 저 기술을 개발하고 밀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핵에 대한 수명 연장을 진행을 하고 있죠. 추진하고 있죠. 근데 계속 이제 이런 소송 준비라든지 이런 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3일에 심의를 하게 되는데 탈핵연대에서는 또 원고 1000명을 모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핵에 대한 그런 이 반발심, 뭔가 환경에 대한 이 반발심만 강조할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AI에 대한 부흥을 위해서라면 지금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AI에 대한 부흥 자체가 기술에 대한 치열한 전쟁입니다. 국가 간의 경쟁이죠.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위상이 어떻게 바뀔지 산업 내에서 그런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계속 고려해야 되고요. 꼭 AI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내 반도체 단지, 그런 여러 플랜트 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저에너지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에너지원이 필수적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깔아서 그런 마이크로 그리드처럼 이제 모든 이 ESS 깔아서 운영하면 좋죠. 근데 그게 말이 이제 쉽지 굉장히 어렵고요. 건설하는데 돈도 많이 들 뿐더러 실제로 그게 건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전력망 사업 2건 중에 1건이 지연이 되고 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가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된 54건의 송변전 설비 건설 사업 중에 30건이 지금 계획 대비 지연 또는 지연 예상 상태로 집계가 되었다. 그래서 초고압 직류 송전 사업이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원인으로는 주민 수용성 부족, 보상 지연,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절차 장기화, 재생에너지 연계사업 승인 지연, 부지 확보 난항 이렇게 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전력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마구마구 이렇게 전력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뭔가 허울 좋은 이제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갈 게 아니라 에너지라면 모두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에너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차근차근 이제 그런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킨 거는 맞겠지만 지금은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친환경만을 따지고 들어가서는 절대 이 국가적인 경쟁, 특히 AI 경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저울질해서 좀 양쪽이 균형 잡혀서 에너지의 경제성과 에너지의 그런 환경성이 같이 고려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서 향후 움직임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는 계속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핫한 이슈 이후에 이제 오늘로서는 조선에 대한 이슈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슈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조방원, 조선 원전 방산 이 부분은 계속 이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